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저희 시댁 사람들이 이상할 만큼 저희 신랑만을 부려먹었던 이유를 지금부터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저희 신랑이 큰아들이라 부모님이 의지한다는 말도 정말 싫었습니다. 자식이 셋이면서 왜 큰아들은 굳은 일 다 시키고 좋은 거 먹이고 챙기는 것은 왜 시동생과 시누이만 챙기는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드디어 제가 알면서 집안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 비밀을 터뜨리진 않고 그걸 이용해 시댁 식구들 버릇 고쳐줬어요.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를 뵀을 때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는 이른 거 아닌가 싶어서 시간을 두고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니까 저는 그 사람의 나쁜 점이 보여도 그 사람의 삶에 대해 비난하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완전 매 순간순간 저를 자극시켰어요. 결혼도 그랬습니다. 30을 넘어서 하다 보니 시어머니 이거 어쩌고 불만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 오로지 손주와 신랑 생각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시댁 얘기에 앞서 일단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나이 35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37살이었어요. 주변에서는 결혼을 늦게 했다고들 하는데 저는 저의 결혼 정년기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30 넘어서 하는 결혼이 나이에 상관없이 만족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 또한 결혼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이고 진짜로 결혼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세요. 어느 정도이냐면 결혼 꼭 해야 해? 결혼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라고 말할 정도로 여자든 남자든 능력 있고 혼자서 살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남의 눈 의식하지 말고 저 혼자 살라고 했어요. 단 결혼을 한다면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하면 마음처럼 자기 시간 갖기 어렵고 시댁 일에 신경 쓰다 보면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남편이 남보다 못할 때도 있다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엄마는 살면서 돈이 많아도 시댁하고 가정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가본 게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돈이 많지만 몸이 힘들고 아프니까 선뜻 여행이라는 것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때 원 없이 해봐야 결혼 생활도 잘한다고 엄마는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다녀오라고 적극적이셨죠. 단 여행에 들어가는 경비는 제가 다 준비하고 마련해야 했으며 계획을 세워 알차게 다니게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쿨하면서도 경제관념은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부자라고 돈을 막 쓰지는 않아요. 힘들게 번 만큼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부도 많이 하고 어려운 곳에 제 손길이 필요하면 제 선안에서 힘껏 신경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한 달에 한 번 봉사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일까요? 부모님이나 저나 서로 의지하려는 그런 게 없고 각자 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않고 원하는 것이 될 때까지 이뤄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존적인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게을러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보니 딱 시어머니였어요. 어찌나 입으로만 뭐든지 하시는지 같이 있으면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거기에다 참견과 비난, 비교, 나쁜 것은 다 하시더군요. 특히 저를 두고 나이를 들먹거리면서 그 나이 되도록 왜 결혼을 안 한 것이 시어머니는 제일 궁금했던가 봐요. 제가 무슨 하자라도 있길 바라는지 자꾸 만날 때마다 캐물었어요. 여행 다니고 저를 위해 살다 보니 시간이 흘러 나이가 많아졌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세월이 훌쩍 지났다고 하면서 사실 결혼도 생각 없었는데 이렇게 운명이라면 운명 같은 신랑을 만나 결혼까지 하면서 가정도 이루게 되었다고 말하니까 시어머니 질투를 하면서 비아냥거렸어요. 넌 원하는 대로 살아와서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도 쭉 그런다고 보장 없다.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나빠서 어머니 왜 막말을 하세요? 저는 매 순간 게으름 피지 않고 그렇게 살 거예요. 하니까 또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멋있게 젊은 날을 보낸 것도
저희 친정이 부자인 것도 어머니는 엄청 질투하세요. 자신은 그 나이에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보냈기에 저와 비교를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물어보는 말에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얘기를 다 해줬는데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묻는 말에도 다 솔직할 필요도 없고 굳이 묻지 않는 말에까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신혼 때 시어머니, 저희 친정과 저에 대해 물어보면 조금 빨리 가족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다 드러내고 말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다 뾰족한 화살이 되어 저에게 꽂히더군요. 아니, 친정이 부자인 것도 제 탓입니까? 시어머니는 수시로 저희 친정을 들먹거리면서 기분 상하는 말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사셔서 재산도 유지하고 늘린 건데 오로지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뭐 이딴 말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말을 궁시렁댔어요. 그땐 시어머니 이렇게 말하면 기분만 나빴는데 나중에 다른 엄청난 사실을 알고 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리고 매사에 저희한테만 의지를 하고 그걸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시누이, 시동생, 동서 셋까지 온 가족이 다 저희 신랑한테 거머리처럼 붙어서 살고 있었더군요. 완전 착한 신랑은 그걸 또 세뇌된 학습인지는 몰라도 다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자기가 부모이고 형이고 오빠이고 아주버니니까 윗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고 당연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시댁 식구들 하나하나 족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저는 그렇게는 앞으로는 못 살 것 같아서 엄청난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신랑을 반품시킬까도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당하고 살고 있는 신랑이 불쌍하더군요. 그래서 하나하나 수리해서 완벽한 정품이 되도록 하자라는 마음으로 굳게 다짐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친정 부모님 말대로 최선을 다해보려고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댁 가족들 정말 끔찍하게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더군요. 날이 갈수록 신랑이 너무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계절상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철이었는데 너무 바쁘더라고요. 말로는 견적을 내야 해서 바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퇴근해서 보면 신랑의 옷들이 논일을 하고 온 것 같기도 하고 때론 밭일을 하고 온 것 같았어요. 세탁은 제가 담당이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끔은 대야에 담가놓은 적도 있었는데 흙물이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거래처 분들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옷에서 흙이 묻어서 혹시 시골에 농사일 도우러 다녀왔나 해서 물었어요. 신랑이 그러더군요. 사실 제가 싫어할까봐 부모님 도우러 가는 거 말을 못했다고. 그래서 왜 그게 말 못할 일이냐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지 했어요. 저는 서방님도 다 같이 번갈아 가면서 도우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신랑만 죽어라 일해 왔다는 걸 안 그날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조금씩 이것들을 족치려고 했는데 잘 잡히지 않다가 드디어 딱 걸린 겁니다. 이런 일들도 저희는 시댁과 거의 2시간 거리에 살고 있어서 자주 못 보다 보니까 전혀 몰랐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얘기를 저한테 신랑이 말하지 않아서 더 몰랐네요. 정말 저는 일적으로 늘 바쁜 줄 알았는데 신랑이 시간이 날 때마다 시부모님을 도왔다고 하길래 칭찬했는데 혼자서 독박이었다는 걸 안 순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죠. 나이 드신 부모님들 도와드리는 거 당연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저희 신랑만 의지한다는 게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땐 그 이유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신랑이 결혼 전에는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수시로 일을 봐줬던 모양인데 이제 결혼하면서 이사와 함께 회사 이전도 했는데 예전처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랑의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버거웠던 거죠. 가까운 거리도 아닌 장거리를 일하면서 오고 가고 이건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황당하게도 당연한 거 아니냐는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부모님 말씀은 큰아들이 이렇게 잘해놔야
동생들도 보고 따라한다는 말이었어요. 그게 맞다면 진짜 그랬어야지. 다들 결혼해서 다 가정을 이뤄서 부모님들한테 언제 그런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 말은 아직도 안 따라하는 것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싶더라고요. 신랑이 결혼 전에는 당신들 편하게 농사도 다 지어주고 허드렛 일 다 해주니까 좋았는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라고도 했다는 말 듣고 부모 맞나 싶었어요. 뭐 이런 이기적인 부모가 있나 싶었는데 저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버러지 같은 인간이구나 했어요. 정말 그 비밀을 알고 소름이 돋더군요. 부모님들은 천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명절 때도 보면 일 시킬 일이 있으면 상범아 상범아 아주 이름이 닳도록 부르면서 좋은 거나 맛난 거 먹일 때는 가만히 보니까 둘째 서준 서방님과 서희 아가씨만 찾는 거예요. 솔직히 이름도 왜 이렇게 저희 신랑만 다르게 지었나 생각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차별하는 것만 지켜보느라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 신랑도 은근히 눈치 아닌 눈치를 부모님한테 보고 있더라고요. 그 기분이 묘해서 뭐지라고만 생각하다 하루는 신랑한테 물었어요. 자기야, 혹시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아버님 자기 부모님 아니셔? 하자 신랑 표정이 살짝 우울해지더니 다시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 왜 이렇게 엄청난 소설을 쓰나요? 아닙니다. 행여나 부모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괜히 오해하신다. 오해는 무슨, 내가 느끼는 이게 뭐지 싶어서 그러는 거야. 뭔가 있지? 말해봐. 하자 신랑이 평소와 다르게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랑은 그동안 혼자서 힘들게 가족의 비밀을 혼자서 알고 있어서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그날 드디어 신랑이 모든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랑은 한숨을 길게 푹 쉬고 한참을 고민을 하는지 침묵을 지키고 있더니 갑자기 자기는 아버님이 밖에서 바람펴서 데려온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님이 끽소리 못하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이상할 정도로 어머님 말에 쩔쩔매고 했는데 아버님의 행동이나 말이 기죽어 있었던 게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어요. 더 웃긴 것은 아직 저희 신랑이 모르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아니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 하자 신랑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 그때 상황을 자기도 친척분한테 들었다며 얘기해 주더군요. 그때 당시 지금 어머니가 임신이 바로 되지 않으셨는데 손이 귀한 집안이라 어머니도 구박을 할머니한테 많이 받았나 봐.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나 봐. 할머니는 나의 존재를 알고 나만 데려다 키웠다고 해. 그리고 아버지를 좋아했던 어머니는 그걸 다 떠안고 떠나지 않고 동생들을 낳았다고 해. 세상에 너무 놀랐어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럴 수 있나 싶더군요. 저는 신랑의 친엄마 안부가 궁금했어요. 그럼 친엄마는? 하자 말을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침묵을 한참 지키고 있더군요. 저는 괜한 걸 물었나 하고 신랑의 팔을 잡으려고 하는데 신랑의 양말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이 사람이 많이 힘들었었겠구나 싶었어요.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됐어, 그만 말해. 나중에 말하고 싶을 때 말해. 했더니 굳게 닫힌 입을 열더군요. 떨린 목소리로 어머니는 나를 강제로 뺏기고 스스로 이 세상을 져버렸다고 해. 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컹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저도 이런데 이 사람은 어떠할까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쭉 해주더군요. 어머님이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할머니께서 신랑이 장손이라고 엄청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들을 낳자마자 할머니는 갑자기 돌변을 했고 그때부터 구박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라 그땐 왜 이러시지라고 생각해서 이쁨을 받으려고 무진장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새 습관이 되었고 생활이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이 고팠던 신랑은 사랑받기 위해 자기를 아끼지 않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도 몰랐던 겁니다.
저는 더 궁금해지기 시작한 게 그럼 부모님들은 이런 사실을 신랑이 알고 있는지 아는지 물었어요. 아직 부모님들은 신랑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신랑이 알게 된 것은 몇 년 전에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먼 친척들을 만날 일이 없었는데 동생 결혼시킬 때 화장실에서 친척분들 중에 나이가 있으신 두 분이 나눈 대화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착했던 남편은 차마 부모님께 따지지도 못하고 데려 잘하려고 애를 썼다는 말에 저는 화가 더 났어요. 잘못은 어른들이 하고 그 고통은 어렸을 때부터 제 남편이 받았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더군요. 너무나 착해서 바보 같은 신랑이 그 나이 되도록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안쓰러워 저는 이제 제 신랑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제가 더 신경 쓰고 제가 방패가 되어 주어야겠다고 작심했어요. 저는 남편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심신이 굉장히 안 좋은 그날 동서에 전화 한 통을 받고 열이 머리끝까지 나서 동서를 말로 조져놨네요. 요것부터가 무슨 일로 제가 큰며느리니까 그래야 하지 않냐는 토를 달길래 초장부터 잡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쉽게 봤더라고요. 제 신랑이 뭐든지 다 해주니까 동서 이것도 제 신랑을 우습게 봤거나 뭔가 알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웃긴 게 동서하는 말이 큰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왜 그래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집안의 행사나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꼭 저희 일을 들먹거리면서 형님네가 더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네는 쏙 빠져버리는 아주 얄미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잡아 한 소리 해야겠다 했는데 이런 일까지 겹치니 제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님 생신을 두고 돈을 걷기로 했는데 이게 저희 보고 큰아들이니까 더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그냥 공평하게 냈다가 모자라면 더 걷자 했습니다. 그때 동서가 저보다 일찍 결혼한 상태라 총무를 맡고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바로 어머님 생신 때도 그러더니 또 그러길래 이번엔 싫다고 하면서 그동안 쓴 내역서 보여달라고 했더니 전화상이어도 놀라는 말투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동서 뭐 그런 걸 확인하냐고 하대요. 제가 당연한 걸 가지고 그래 하면서 그냥 톡으로 찍어 보내라 했더니 답장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참 후 통장을 찾을 수 없으니 다음날 보낸다고 하길래 카드로 조회 가능하니까 총액이랑 2달 전에 가족 행사 있을 때 쓴 거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말을 얼버무리면서 죄송한데 자야 한다며 다음날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식구들이 다 올빼미처럼 잠이 없어서 저녁이 힘들다고 입에 침이 닳도록 말할 때는 언제고 졸려서 자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 다음날 7시가 되자마자 문자 보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뻔히 보이는 행동을 하더군요. 입금해서 총액만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딱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저는 계산해서 3만 원 정도 빈다고 했더니 자기 애들 피자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회비로 말입니다. 너무 뻔뻔하게도 당당하게 말하는 게 미워서 다음날부터 제가 도맡아서 할 거니까 통장이랑 카드 보내라고 했더니 울고불고 하면서 자기를 의심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맞다고 했어요. 제가 돌려서도 아니고 돌직구로 말을 하니까 전곡이 찔렸는지 안 주겠다고 뻗탱기길래 앞으로는 회비하지 말고 이젠 그날 모여서 그때 하자고 했어요. 얼쭉 지금 남아있는 거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번엔 그걸로 하고 통장 없애자고 했더니 기분 상했다는 걸 알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죠 라고 말하고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더군요. 동서 제가 알기론 그 돈 밀어넣으려면 현금 서비스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이번엔 선물까지 정해진 상태라 고민 좀 할 것 같았어요. 정말 이런 일은 일도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저희가 큰 자식이라고 시댁에서 뭐 받은 것도 없어요. 저희는 그냥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정도 도움이라고는 일도 받지 않고 결혼했어요. 처음부터 저는 부모님께 바라는 거 전혀 없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식도 올리자고 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부모님은 바라는 게 많은지 예단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살면서 보니까 큰아들을 아주 당신들이 언제든지 일꾼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자식이더라고요.
그동안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고 나니까 시어머니 꼴도 보기 싫었어요. 시어머니의 그동안 해온 행동들이 떠오르네요. 저희 신랑은 전기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사장님이다 보니 큰 공사가 잡히지 않은 이상 시간적인 것은 조율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자주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시간이 날 때 영업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골 분들이신 노인네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신랑을 부르더군요. 1시간 거리에 작은 아들도 살고 있는데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말 잘 듣는 효자 남편 시도 때도 없이 그동안 부려먹었나 봐요. 시누이는 더 가까운 한 동네 주민입니다. 그런데 시누이 역시 자기 놀 시간은 있어도 자기 엄마 농사일 도와줄 시간은 없는지 어머님이 호출을 할 때만 바쁘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은 남편이 결혼 전에는 혼자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결혼해서까지 그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제가 나서서 서방님, 동서, 시누이 이것들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뜯어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 전화에서는 이것이 저보고 아주버니가 그동안 신경 쓰이지 않게 잘해왔는데 형님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더 시끄러워질 거니까 미리 준비해두라고 했어요. 기가 막힌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니 콧방귀를 끼길래 이것을 하루 날 잡아 시댁으로 불렀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뜻밖의 방문에 어리둥절 하더군요. 그런데 동서뿐만 아니라 서방님, 시누이도 같이 불러놓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앞으로 이 사람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지 마세요. 이 사람도 엄연히 직장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고요. 아무 때나 불러서 집에 있는 일 시켜도 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꾼이라도 되나요? 왜 자꾸 일꾼 부리듯이 대하세요? 저는 시부모님이 어떻게 나오나 궁금했어요. 두 분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실체가 궁금했어요. 시어머니 제가 이러고 나오니까 발끈해서는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더군요. 시아버지가 옷자락을 잡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다 큰 아들, 이제 와서 네가 내 아들이 아니었다 하면 저희 신랑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하겠죠. 무서울 거예요. 저라면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거 들어서 따지고 들었을 겁니다. 저라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밀어날 정도로 착할 수 있는지 안타까웠어요. 대신 제가 복수해주기로 작정했고 제가 앞으로는 다 차단해주기로 맘먹은 이상 이 사람들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저는 다들 모인 곳에서 또 하나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신랑이 힘든 것은 다 하고 나중에 재산 때문에 싸움 나고 저 그딴 거 싫어서 그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밝혔어요. 이 사람 설마 어머님 아들이 아닌 거 아니죠? 앞으로 자식이 아닌 일꾼으로 아들을 찾을 거면 이참에 인연 끊고 살죠. 많이 강하게 했더니 시어머니 당황해하면서 너무 놀랐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너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그럼 내 자식이지. 너 그딴 말 할 거면 이제 가라.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를 빼고 다들 놀라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시누이를 비롯해서 다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더 강하게 나갔어요. 앞으로 서방님도 아가씨도 동서도 시댁에 일이 있으면 우리 찾지 말고 효도도 나눠서 공평하게 하세요. 저 때 보니까 왜 재산을 나누자고 하면서 효도는 왜 우리한테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갑니다. 하자 시동생이 그건 아니죠. 형이 괜히 형인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길래 형이 뭐요? 그럼 가족들이 그런 형한테 뭐라도 고마움을 드러낸 사람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큰아들 하는데 그럼 나중에 정말 재산 분배할 때 저희가 더 가져가도 되죠? 했더니 시누이 시동생 눈을 동그랗게 뜨곤 둘 다 합창을 하더군요.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아버님 통해 얼마 전에 알게 된 게 있어서 제가 둘의 싸움을 붙였어요. 서방님, 제가 모르고 있는 줄 아시는데 저희 모르게 어머님한테 돈 받아가셨다는 말 들었는데 왜 이렇게 뻔뻔하세요? 저는 그 재산 탐도 나지 않지만 시누이 이것이랑 싸움을 붙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하자 시누이 발끈해서는 오빠는 나중에 재산 나눌 때 덜 가져가. 지금 이렇게 째끔째끔 빼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자 시누이 시동생 얼마 되지도 않은 재산으로 싸움이 났어요. 시어머니 소리 지르고 아주 개판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한심해서 한 소리하고 나왔어요. 참 한심하다. 부모가 두 눈 벌겋게 뜨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들이죠? 재산 때문이라도 부모님 오래 사는 거 바라지 않겠네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도 당신도 저보기 민망했던지 자기 아들, 딸 잡더군요. 참 이 가족들 재산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했지만 저희 신랑을 끝까지 속일 생각인지 그 비밀 아무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강하게 나가도 참더군요. 아무래도 무서웠겠죠. 자기 형이 자기 오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기에 입 다문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는 절대로 저희 신랑만 일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신랑이 비밀을 모른 것처럼 지내려고 해요.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끝까지 저희 신랑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살고 있던 곳에서 시댁과 더 먼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어요. 바로 저희 친정 근처로요. 저희 남편 시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사랑 저희 아버지한테 받으면서 허수아비 같은 아버지 버리고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정말 잘해요. 아빠도 사이가 잘 따르고 아빠 마음을 알아주는 게 좋으신지 더 표현하고 아껴주면서 모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처음엔 저희 아버지를 어려워하더니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둘이 낚시도 다니고 둘이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던 저희 남편, 이제는 사는 것처럼 사는 거 보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합니다. 그리고 시댁은 이제 1년에 3번 갑니다. 생신 때와 명절을 저희 집과 번갈아 가면서 다니고 있어요. 시부모님들 불만 있지만 자기 자식들도 맘대로 못하니까 저한테 뭐라 못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위해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